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 주신 식품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식품영양학과를 가야 돼요? 아니면 식품공학과를 가야 돼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두 학과 모두 가도 식품연구원은 될 수 있다. 첫 번째, 식품영양학과랑 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식품회사에서는 각 직무별로 어떠한 전공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식품영양학과, 공학과 둘 중에 어디 학과를 가야 될지 선택하는 데 좀 더 쉽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품영양학과랑 식품공학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 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기 쉬우니까 제가 한번 그 전공 과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식품영양학과랑 식품공학과에 들어가서 각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모두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생화학, 식품화학, 유기화학, 식품분석실험, 위생학, 영양학, 미생물학, 가공저장학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두 학과에서 이제 심화적으로 배우는 교과목들이 달랐는데요.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영양 쪽으로 좀 더 심화돼서 고급 영양학, 분자 영양학, 임상 영양학 이런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배우고 이런 영양을 배우고 나면은 그 영양을 설계한 우리가 식품을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실험 조리 및 이제 급식 경영 그리고 단체 급식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배운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보시면 식품 효소공학, 발효공학, 식품 공정학, 기능성 식품학 이제 저는 공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공학과를 졸업한 친구 그리고 식품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공학과에서 배우는 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식품을 이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를 배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줬어요. 과목들을 보시면은 좀 더 식품에 집중해서 이 식품들을 어떻게 대량화하는지를 배우는 게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과를 가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연구소라는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R&D, 식품연구소라고 했었을 때 이걸 영어로 이제 R&D라고 하는데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게 이제 식품연구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품개발연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Development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리서치를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단 말이죠. 이제 제가 하는 일처럼 소비자 관능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치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고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은 이 디벨롭먼트에 집중해서 하는 연구원이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이 두 가지 조직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요구되는 그런 스킬들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네슬레 싱가포르 R&D 센터의 조직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제 간편하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팀, 그리고 연구를 개발하는 팀, 그리고 기타 조직이 있는데 네슬레 싱가포르 연구소에는 이 가운데 연구 개발 조직 보시다시피 데어리 제품, 커피 제품, 아이스크림, 그리고 네슬레 프로페셔널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팀에서 이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팀도 있고 프론트엔드 이노베이션 팀도 있고 엑셀레이터 팀에서 이제 지원 이런 연구 개발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조직으로는 이제 인사팀도 있고 재무를 담당하는 팀도 있고 품질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파일럿 플랜트 이런 팀들이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이 연구 개발팀을 세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 제가 있는 데어리 팀이라고 했을 때 데어리 팀 유제품을 개발하는 팀이래.
그럼 이 팀에는 어떠한 세부 조직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래쪽에 5가지 동그라미에서 보시다시피 패키징, 그리고 Technical Competence, Product Development Team, Consumer and Sensory, 그리고 Quality and Regulatory 이렇게 세부적인 이 5개의 팀이 합쳐져서 이 대열이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패키징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일로라는 게 이제 파우더로도 나오지만 이런 액상, RTD로도 나오거든요. 이 마일로 제품의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 12개월이라고 하면 이 12개월 동안에 이 제품이 패키지 안에서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디벨로퍼가 이제 제품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할 때는 실험실 규모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 실험실에 있던 이 레시피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에도 똑같은 맛과 이런 식감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런 작은 규모를 이제 공장 규모로 이제 확대해서 생산해도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없게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Technical Competence 이 조직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oduct Development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험실 규모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 그 다음이 이제 Consumer and Sensory가 이제 제가 있는 파트인데 각 마켓별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과 식감 이런 게 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왜 타겟 제품을 더 좋아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했다면 그 개발된 게 정말 우리가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원이 바로 Consumer Sensory 이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Quality and Regulatory 여기에서는 제품을 하나를 만드는데 마일로 같은 경우에도 코코아 파우더도 들어가고 밀크 파우더도 들어가고 그런 몰트 익스트랙트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원료들이 우리 내부 기준에 적합한지 위해가 되는 요소들은 없는지 그런 품질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품질들도 검증하고 그 제품들이 생산되는 라인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런 퀄리티들을 검증하는 연구원이 있고 마지막으로 Regulatory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규제들이 다 다양해. 이 나라에서는 한날 원료만 사용해야 돼. 이 나라에서는 설탕 함량이 그람당 몇 그램을 넘으면 안 돼. 막 약간 이런 나라별로 그런 다양한 규제들이 있고 패키지에 쓰이는 문구 같은 경우도 나라별로 다 그런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레귤레터리를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품연구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품만 개발하는 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그럼 각 직무별로 어떠한 전공을 한 사람을 우대하는지 제가 네슬레 홈페이지에서 한번 채용 공고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Product Development Scientist를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어떤 전공을 우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Food Science, Chemistry, Chemical Engineering and Nutritional Science 식품공학과 화학전공, 화학공학 그리고 영양 쪽으로 이제 전공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구원 중에 Nutritionist, 영양을 설계하는 그런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Nutrition, Dietetics, Life Science,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영양이라든지 식이를 이제 전공한 사람 그리고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식품공학.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두 직무 모두 이제 식품공학과랑 영양 쪽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을 뽑기는 한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전공을 나열해 놓은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품 개발하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영양 쪽보다는 그래도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좀 더 그래도 우대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뉴트리셔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공학보다는 영양 쪽을 전공한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한다는 것을 이제 그 전공 나열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연구원이 되려고 하면 식품영양학과를 가야 돼요? 공학과를 가야 돼요? 라는 답변을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이제 둘 다 가도 된다. 하지만 우대하는 전공이 이제 직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제 링크드인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팀의 팀원들은 이제 20명 이상 되지만 그 중에서 링크드인에 올려놓은 14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공학과도 있고 생명화학과도 있고 응용과학과도 있고 푸드를 전공하지 않아도 식품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제 석사 졸업생보다 학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echnical Competency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과를 전공한 사람, 뭐 발효를 전공한 사람, Electronics, Communications 전공한 사람, 이게 완전 식품이 아닌데도 식품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Consumer and Sensory, 이 사람은 이제 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lity 같은 경우에도 Physics, 뭐 물리화학과, 뭐 Dairy Technology, Food Science, 식품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식품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직무에 따라서 선호되는 전공도 다르고 식품을 굳이 전공하지 않아도 식품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방금 보셨다시피 이 네슬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사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이 표는 이제 연구원, 비연구원을 다 합쳐놓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석사와 박사 비중보다는 학사의 비율이 이제 되게 높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석사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려는 분야가 정말 이런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제빵이라든지 조주 쪽이라든지 실무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석사보다는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의 식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면 이렇게 나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품 개발하는 개발연구원, 그리고 패키징을 개발하는 패키징개발연구원,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개발연구원, 실험실 규모를 공장 규모로 확대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 및 엔지니어링 연구원, 저처럼 소비자 조사 및 관능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원, 플레이버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연구원은 향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향을 개발하기도 하고 어떤 향이 이 제품 컨셉과 적합한지 물성에 적합한지 연구하는 그런 플레이버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 설계 연구원, 뉴트리셔니스트가 있어요. 우리 마일로에도 단백질 함량은 몇 그램이 돼야 된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혔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영양 설계 연구원도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연구원도 있습니다. 유화학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GC, LC 같은 분석들도 하고 식품에 유해물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 유화 분석 연구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푸드 테크놀로지스트가 있는데 설탕을 요즘 뭐 알룰로스도 있고 올리고당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설탕 대체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뭐 효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그런 소재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푸드 테크놀로지스트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네슬레에서는 임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고요. 그리고 네슬레에는 퓨리나라고 이제 동물들의 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소도 있는데 사료들을 개발하는 연구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 연구원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식품 제품만 개발하는 연구원만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식품 연구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로를 설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식품 연구원이 되는지를 이제 정하시고 나면 그 직무에 따르는 자격 요건들, 어떤 전공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어떤 자격증을 갖추는 게 더 좋을지 명확하게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도 이제 회사 안에서 직무 순환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콜릿 개발 연구원으로 하다가 나는 좀 더 소비자 조사나 관능 쪽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쪽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 분야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이쪽 길밖에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